너무 바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네. 정도인가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뭐 요즘 정치권에서 단연코 화두는 바로 세대 교체인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후보, 당대표 후보가 굉장히 젊은 기수로 한 분이 등장을 하셨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데, 굉장히 이제는 돌풍을 넘어서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발 태풍이 이 세대 교체가 어디까지 갈 건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당의 전당대회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적이 사실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고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진짜 세대 교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또 지지,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대 교체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서 불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이죠. 이제 탄핵에 거친 그런 민심의 태풍이 일어났고, 저는 그 태풍이 이제 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3년, 4년 이제 문재인 정부를 경험을 하면서 그 기대가 이제 뭐 걱정과 실망으로 이어졌고, 다시 그러면 이 정치권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라는 것이 이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국민의힘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준석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게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물론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동안 가져왔던 이미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좀 변화의 열망이 한 차례 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이준석 전 최고 같은 젊은 기수가 부상을 했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는 뭐 아젠다 선점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준석 이 후보 돌풍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한 10년에 걸쳐 일어날 변화가 약 한 달이 안팎의 그런 굉장히 빠르게 이제 어찌 보면 뭐 스킵하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변화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호응하는데 또 민주당은 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전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이제 메시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이제 이준석 후보의 선전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거기에 머무르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의 모습이라든지 그분이 만들고자 하는 뭐 당의 모습 혹은 사회의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젠다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혁신 경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단순히 부럽다, 무섭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혁신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좀 뜨거운 논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준석 이 돌풍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의 담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또 숙성시켜 나가고, 또 그러면 이 앞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밀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여야를 뭐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 연대도 필요하고 같이 또 힘을 합해 나갈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나가는 바람으로 이것을 소비하기에는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준석 최고가 당대표로서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거기서 벌어지게 될 여러 일들, 이런 것들이 결코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정치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내는 그런 도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당선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하는 정치,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여러 가지 아젠다를 이끌고 가는 모습, 혹은 청년 정치인들끼리 새롭게 연대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변화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 특히 이제 보궐선거를 겪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정치도 딜리버리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았고,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뭐 SNS를 통해서 하는 소통이라든지, 이게 소통을 하면 또 그만큼 반응으로 이어지고, 특히 이제 이준석 전 최고를 지지하는 뭐 팬덤이라고 하는 뭐 이대남들의 그런 적극적인 지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이준석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하고, 또 이준석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왜 그렇게 또 이준석과 함께 하고 있냐를 또 보면, 이제 그만큼 내가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 그만큼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 SNS를 비롯한 온라인 뭐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또 왔고, 무서운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이 전 국민에게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만큼 또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과의 티키타카 속에서 뭐 새로운 정치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고인물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신인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벌써 정치 경력이 10년이 되셨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과연 새로운 인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돌풍이 불고 있는 거는 답습되어 왔던 정치권의 관행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아젠다라든지 이런 거가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새롭지도 않았고 신선하지도 않았고, 이제 국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번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거울 같은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가 당선이 되냐 마냐, 그건 그렇게 이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활시위는 당겨져서 떠났고, 이 양 당에서 또 이제 다른 진영에서, 각 진영에서 새로운 주자들이 나와서 또 이 새로운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9도였다가 이제 100도시로 이제 끌어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되게 공감했던 게, 이게 이준석 한 사람만 그렇다면 잘 된다고 정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을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속으로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세대 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함께 가야 되는 길이고 또 새롭게 가야 되는 길이라는 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세대교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치열한 혁신의 경쟁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젊은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동안의 정치랑 좀 다른 거나 좀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봤을 때 매 순간에 영향을 미치겠죠. 사실은 대선 후보로서 누가 적합할 것이냐 이런 부분 역시도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리더의 상관은 또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수 있는 여지 역시도 열어놓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동시에 뭐 대선 후보 경선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대선 후보를 본 경선에서 이제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당의 총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나 다 공감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 대선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또 너무 세대 교체론이라는 거에 갇히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대선 주자들이 주로 관심을 쏟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민생과 삶의 현장, 그리고 뭐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세대 교체, 뭐 젊은 층의 민심 이런 것들에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뭐 이재명 지사님도 나름의 역할을 하실 테지만, 만약에 이준석이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준석이 팬덤으로 흡수한 그 에너지를 어떻게 그럼 이준석 당 대표는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세대 교체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거는 지금 선거 상황에 대해서 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컸는데,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시고 나면 한 달 뒤에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정치권에는 건강한 긴장감이 뭐 이렇게 맴도는 것 같고, 이런 건강한 긴장감을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인 것 같아요. 몇십 년 만에 온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저희가 이 정치 생활을 하면서 거의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